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와 개인 자산을 캐면 캘수록 부정축제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 추적과 법적 처리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엔 기자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제일 이제 기사를 쓸 때나 아니 사건 수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혐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참 이 유병언 회장의 혐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들인데 예.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열사가 벌써 50곳 가까이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자금들이 어디서 왔던지 간에 한 번씩 이 자금들을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또 하나의 횡령이고 또 하나의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압수수색을 4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예. 각각의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한 번씩 건너가느냐 어허.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 좀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최소한 그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일가 혐의가 쭉 나왔는데요. 일일이 저희들이 다 읽기도 좀 힘들어요. 몇 가지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업무상 횡령, 배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법이죠. 실명 관리법. 그다음에 재산 도피, 외국환 거래 위반. 또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습니다. 10가지가 네.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업무상 횡령도 그냥 업무상 횡령은 아니고요. 이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액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량만 해도 15년 이상이라든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예. 또 같은 금액에 그러니까 같은 횡령한 액수 자체를 벌금액으로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애초에 뭉칫돈 자체는 100억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이 한 번 옮길 때마다 또 100억만큼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다 집중 추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보입니다.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림, 사진. 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씩 강매한 거. 이것도 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만약에 그게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죄도 되겠지만은 네. 또 그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 수색하기 직전에 그 핵심 계열사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일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수사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장은 주겠지만 그래도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남아있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건너가는지는 결국에는 이게 아예 없어졌다면 모를까. 남아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 네. 부분들이. 예. 자, 지금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현재까지 한 300억. 예, 그것도 계열사를 동원한 이런 것들인데 예. 외국에 있는 돈 빼돌린 거는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단 그 재산부터 좀 빨리 환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장은 어렵고요. 지금 이 과정 자체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정 과정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고 추징 액수가 명확한 다음에 그 돈을 찾기 위한 검찰의 어떤 수사만 필요했던 것이고 예.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혐의점 자체부터 처음부터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 아하. 거라서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그 사이에 팔아버리면 그렇더라도 지금 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금 같은 게 해외 은닉재산 도피에는 굉장히 더 강합니다. 아. 아까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는 그 액수만큼이었는데 예. 해외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2배 이상 10배까지도 그렇죠. 벌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유 전 회장이 그 계열사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유 전 회장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고 두 아들이 대주주로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대주주로 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인데 네. 이런 보호 장치들을 법적으로 남용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 경우도. 그래서 이거를 당장 나왔던 어떤 것들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지만 네. 또 이렇게 지금 검찰이 뭐 검찰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조사당국까지도 동원을 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직접적인 책임을 어렵더라도 어쨌든 뭐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청해진 해운과 그러니까 세월호의 원래 그 본 회사 소유 회사인 청해진 해운과 유 회장과의 관계거든요. 예. 이걸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법적으로는 이론 구성은 돼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법인격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소유하고 경영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회사는 그냥 겉포장뿐이었고 안에서 뭐 정말로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따로 있는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떤 예. 이론 구성은 돼 있는데 예. 다만 우리 법원이 그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이름만 회사였을 뿐 뭐 일일이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을 때만 그거는 이건 회사는 명목뿐이고 실제 책임질 사람 따로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예. 네. 이런 부분은 바꿔야죠. 좀 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그 기자회견 하나 있어서요.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